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처음 태어났을 때 다소 작은 체구로 인해 걱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1.9kg, 2.1kg였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먹어. 사진이 아니야. 치즈같이 들고 먹어요? 네. 아, 맛있게 먹어요. 안녕. 하지만 12살이 된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몸무게 7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 쌍둥이 자매. 초등학교 5학년인 지민이와 다민이는 또래 아이들의 표준 체중보다 무려 25kg이나 더 나가는 소아 비만 상태인데요. 폭주 기관차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선로는 끊어져 있는데 계속 달리는 거죠. 브레이크 없이. 유독 고기 종류를 좋아하고 먹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쌍둥이 자매. 아이들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랑 닮았다고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엄마가요, 절 자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급속도로 불어난 살 때문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민이와 다민이의 소아비만 탈출기가 시작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일어나, 밥 못 먹어. 지금 안 일어나면. 지민이와 다민이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제작진은 쌍둥이 자매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열량을 면밀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채 잠에서 깨기도 전에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는 아이들. 개인 접시에 알맞게 담긴 반찬, 그리고 현미밥까지. 아침 식단에선 아이들이 소화비만이 될 만한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요. 김하고 김치는 꼭 들어가고요. 그중에 이제 나물 한 가지, 그리고 뭐 단백질 중에 한 가지. 김이랑 김치가 꼭 들어가는 이유는 뭐 따로 있어요? 애들이 김치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별다른 반찬 투정 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예상과 달리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김치와 김을 좋아한다는 쌍둥이 자매. 그렇다면 학교 급식에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쌍둥이 자매의 학교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4교시가 끝나고 시작된 점심 급식 시간. 유난히 표정이 밝아진 쌍둥이 동생 다민인데요. 넘쳐나는 먹을거리 때문인지 양이 좀 적다 싶을 정도로 밥을 적게 먹는 아이들. 그렇다면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좀 큰 편인 지민이, 다민이는 어떨까요? 얼핏 봐도 적은 양은 아닌데 밥을 더 달라고 합니다. 밥을 더 받아가는 것은 언니인 지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앉은 친구의 식사량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민이가 더 많나? 양도 양이지만 거의 씹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는데요. 밥 한 숟가락을 3-4번 정도만 오물거리더니 급하게 먹어버립니다. 이렇다 보니 친구보다 밥량은 2-3배 많아도 식사를 끝내는 시간은 제일 빠른 쌍둥이 자매인데요. 학교 급식을 관찰한 결과 음식을 너무도 빨리 먹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 걸까요? 다 먹었네? 다 먹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채 식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쌍둥이 동생 다민이는 2번째 배식을 받습니다. 제일 좋아한다는 김치는 필수. 국과 밥은 처음 먹었던 양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식판에 담습니다. 지켜보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인데요.
놀랐죠. 저보다도 두세 배를 먹으니까. 네, 그런데 한 번에 가져갈 때도 저보다 그렇게 많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도 또 똑같은 그만큼의 양을 가져가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언제 밥을 먹었냐는 듯 너무도 맛있게 식사 중인 쌍둥이 동생 다민입니다. 다민이가 두 번째 밥을 거의 다 비운 시점, 쌍둥이 언니 지민이가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식사를 끝내고 식판을 정리하는 시간에도 지민이는 배가 덜 부른 모양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 먹는데 언니는 맛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섭취한 열량은 무려 1600칼로리. 과율배식이라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서 양 제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한 끼를 폭탄처럼 정말 왕창 먹으면, 근데 그 왕창이라는 게 지가 많이 먹어봤자 이게 아니고 집에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학교 급식에서는 4번 정도를 먹는다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쌍둥이 자매 또래의 하루 열량 섭취 권장량은 1700칼로리. 점심 식사만으로 하루 열량을 다 섭취한 지민이와 다민인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걸까요? 학교와 문구점에서 파는 각종 군것질거리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엄마의 시선을 벗어나서 행해지는 달콤한 과자의 유혹. 과자 한 봉지 열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아니, 무슨 일에서도 안 된다고. 안 돼. 얘 뭐 먹자고 하는지 아세요? 뭐 먹자고? 열량 대짱 많은 거. 뭐? 자장면. 안 돼. 저녁도 먹고 짜장면도 먹게?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살찌는 음식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었나 보네요. 결국 짜장면을 포기하고 의기투합한 메뉴는 햄버거와 꽈배기입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걸어가면서 꽈배기를 먹는데요. 둘만의 아지트에서 행복한 군것질 만찬을 즐깁니다. 너무 조용해. 있는데 나이 왜 그냥 우리가 원래 저쪽 놀이터에도 먹어요. 근데 오늘은 저쪽 놀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서 먹는 거예요. 엄마 몰래 맨날 이렇게 좀 먹었었나 봐? 네. 그때마다 어땠어요?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몰래 사 먹는 햄버거 맛은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날 저녁, 몰래 사 먹은 음식은 영원히 엄마에게 비밀로 하자고 작정한 지민이와 다민이. 그 사실을 모르는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우와, 이거 대박인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은 없죠. 엄마 몰래 햄버거와 꽈배기로 배를 채운 지 30분도 채 안 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매는 너무도 배가 고팠던 듯 허겁지겁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2년 후라 그러면? 미용실이랑 쇼핑도 가서 예쁜 옷이랑 예쁘게 하고. 너네랑 같이? 그나마 엄마랑 대화를 나누는 언니 지민이와 달리 동생 다민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먹기에만 열중합니다. 언니나 아빠랑 이렇게 넷이 앉으면 골고루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한눈을 팔면 그 사이에 막 집어먹어요. 아침 약 330칼로리, 점심 약 1700칼로리, 군것질 약 650칼로리, 저녁 약 650칼로리로 1인당 약 3300칼로리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하루 권장 열량의 2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쌍둥이 자매 지민이와 다민이를 위한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
박혜지 영양사, 윤선영 심리치료사, 무산소 운동을 담당할 김한샘, 개별 맞춤식 운동의 차지영, 총괄 트레이너 정주호, 유산소 운동 담당 최승용,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위해 분야별 전문 운동 치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현재 쌍둥이 자매의 건강 상태인데요. 다른 애들이 확연하게 많이 퍼주네. 영상을 통해 지민이와 다민이의 일상적인 식습관을 확인하는 솔루션 드림팀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누가 더 많이 먹나 경쟁하는. 여자애들이 한참 예민하고 그랬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체중감이 해야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규율을 잡아서 애들의 어떤 식습관과 운동 습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언니인 지민이는 몸무게 69.4kg, 동생 다민이는 70.6kg으로 나타났는데요. 키와 몸무게 외에 체내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는 체지방률 검사, 기초대사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실시됐습니다. 검사를 마친 아이들의 표정에 살짝 긴장감이 나타나는데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민이와 다민이는 초고도 비만이긴 한데 저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체지방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30% 후반에서 40% 초반인데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는 한국에서 유형을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제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의 근육량보다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49.2%로 나타난 언니 지민. 그리고 체지방률이 50%를 넘은 동생 다민이. 체지방률이 30%만 넘어도 비만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두 아이들 모두 심각한 초고도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은 경우보다는 지민이와 다민이처럼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과도한 분유 수유를 통한 체지방 세포의 증가, 햄버거, 피자, 음료 등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증가, 그리고 게임과 TV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이 비만 청소년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청소년 비만율이 3배가량 늘었는데요. 소아비만은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고 비대해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 자매는 소아 성인병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근데 쌤이 오늘 조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 다민이는 지금 고지혈증에 당뇨 이제 전 단계. 당뇨 수치는 저희가 6.0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5.8이니까 조금 위험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지금 이미 고지혈증 수준에 올라갔어요. 성인병이 걸렸단 말이지. 소아성인병.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물질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를 고지혈증이라 하는데요. 소아비만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200까지가 정상인데 217이야.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또 낮아.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중성지방이야. 이게 우리 혈관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인데 이게 보통은 너희들 150 이하가 돼야 되거든. 278이야. 어른들은 쉽게 정상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정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정상으로 안 만들면 20살, 30살 되면 머리에도 막히고 심장도 막히고 다 문제돼.
검사 결과를 듣고 급기야 눈물을 보이는 지민이.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지민이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민이가 더 잘할 거야? 서로서로 잘하는 게 좋아. 내가 보니까 너희 둘이는 서로서로 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살 빼는 거는 둘이서 경쟁해도 돼. 누가 빨리 잘 뺀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반찬은 어떻게 먹었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이에요? 평소 편식이 심했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이 결정됐습니다. 간식을 이런 거 조그맣게 3개 해서 우유 한 개 주시거든요. 기름 같은 거 섭취 좀 줄이시고 김치도 어머님이 20g 정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념을 좀 버리시고 아니면 물에 아무래도 씻어서 먹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염분을 줄여서 주셔야 하세요. 염분과 지방을 줄이되 영양가는 높이고 열량은 낮은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했는데요. 하루 총 1,400칼로리의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김치를 사랑하는 아이들. 쉽게 끊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돌 지나면서 신김치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식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김치 외에 다른 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어서 걱정인 요즘. 오히려 쌍둥이 자매는 김치로 인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인데요. 하루에 쌍둥이 자매 한 명이 먹는 김치가 무려 864g. 작은 배추 반 포기 분량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해봤는데요. 김치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은 4,000mg 이상.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인 2,000mg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섬유 섭취하는 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짠맛을 내는 이제 소금이나 양념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의 입맛이 자극적인 입맛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착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애들은 다른 음식,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만하게 되고요. 솔루션이 시작된 첫날. 너네가 어제 엄마한테 때려서라도 깨워달랬잖아. 30분이야. 일어나 나와. 아침마다 잠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정해진 열량과 영양성분에 맞춘 식단표에 의거해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는 엄마. 김치도 자극적인 맛과 염분을 줄이기 위해 물에 헹구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반찬은 동일한 양으로 꼭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데요. 속도를 줄여줄 겸, 그리고 자기가 먹는 양도 좀 눈으로 볼 겸. 맨날 다 먹고 나면 자기만 조금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둘이 똑같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로 김치와 김을 먹었던 쌍둥이 자매. 과연 식단표에 맞춘 반찬들을 골고루 먹을까요? 엄마 이거 장조림 고기지? 응.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영양사 언니가 단백질을 하나씩 넣어주라고 했어. 다른 거 먼저 먹고 있으면 되잖아.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있나 보네요. 고기 이상해. 먹기가 싫은데. 무 같아. 잘 먹네. 뭐 먹으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투덜거리면서도 반찬을 골고루 다 먹었네요. 이 정도면 성공적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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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할머니? 평소 쌍둥이 자매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식단표에 맞춰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즐겁기만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부르는 음식들인데요.
하지만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현미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너네 여기에 다 담아줄 거라고. 먹고 싶은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생 다민이는 금세 표정이 일그러지는데요. 화가 나게는 언니 지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그림에 떡이야 제대로 그럼? 줄 거야. 줄 거긴 줄 건데 어느 만큼 먹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담아주는 거지. 하지만 화를 낼 만큼 결코 적은 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절제를 하는 것은 어른도 힘든 일인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먹는 쌍둥이 자매. 그런데 역시나 밥 먹을 땐 너무 과묵한 지민이와 다민입니다. 꼭꼭 씹어서. 다민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되잖아. 천천히 먹으라는 엄마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도 똑같은 양을 먹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애들이 참기 힘들겠는데요. 오늘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하고 똑같이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정해진 양의 음식을 순식간에 먹고도 다민이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맞지. 어른도 다이어트 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애들은 더더욱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만큼 풍요를 누렸으면 이제는 또 빈곤도 듣고.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아이들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지민이와 다민이는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에 굉장히 집착이 강한데요. 탄수화물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을 이제 빨리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피곤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쌍둥이 자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4번 이상의 술자리를 갖는다는 아빠. 허리띠가 뱃살에 묻힐 정도로 아빠의 비만 상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새벽 2시에도 라면을 먹는 아빠 성호 씨. 가족 중 유일하게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엄마뿐. 아빠와 쌍둥이 자매는 식사 시간을 빼고는 거의 거실 바닥이나 소파에 누워 생활을 하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아빠도 이런 심각성을 자각하고는 있을까요? 저는 많이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점에서? 움직일 때도 힘들고 특히 계단 오를 때, 옷 벗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몸을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아빠 자신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살이 이렇게 붙은 게 언제부터 이렇게 붙으셨어요? 30 중반? 30 중반. 네. 이 키의 정상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아시죠? 일단 여기서 70 그냥 70 정도예요. 70 정도. 25kg 빼셔야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고 20kg 정도는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사이 30kg 정도 몸무게가 늘어난 아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골밀도와 체지방률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40%에 가까운 체지방률. 지민이네 가족을 보면요. 불안하고 지친 엄마, 무관심한 아빠로 요약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갈 길을 잃은 아이들이거든요. 지민이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살을 빼고 먼저 이제 절식을 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겁니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 운동 솔루션이 처방됐는데요. 자녀의 비만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혹시 운동? 어?
네네. 싫어해? 지민이는? 그러면 안 좋아해요? 학교에 체육 시간 있죠? 제일 싫어요. 체육 싫어? 다른 것도 싫어요. 달리기 싫고 달리기 싫고? 다른 거는 좋아요. 어떤 자, 소리 들어보자.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던 아이들인데요. 자, 우리 하자. 자, 지민 하자. 특히 언니 지민이는 운동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소화 비만 해결에 있어 식단 조절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운동인 만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케 해야 하는데요. 재밌잖아. 우리 재밌게 해. 그렇죠? 자, 준비해. 무릎 대봐, 무릎 대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평소 긍정적 성격의 동생 다민이는 즐겁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면 언니 지민이는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좋았어. 자, 차렷 자세야, 차렷 자세. 다섯. 그래도 조금씩 운동 솔루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무 잘했어, 그만. 하나. 자, 뱃살 빼는데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2번. 자, 셋. 누가 제일 크게 그린가 보자. 4번. 하나. 그렇죠. 엄마 아빠와 운동을 함께하면 아이들의 참여도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운동이 하기 싫다며 입이 한참 나와 있던 지민이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좀 무겁고 너무 격렬하고 힘든 운동보다는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또래의 율동을 가미한 체조 운동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요. 부모님이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지민이나 다민이가 만약에 운동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기 싫어하더라도 꾸중을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운동 솔루션 시행 첫날. 소화 비만으로부터 탈출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기로 온 가족이 선언서를 작성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 반응이 있던 지민이와 다민이도 웃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잘했어요. 허리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비만 탈출의 효과적인 운동법인데요. 양쪽 기립근을 강화시켜 허리 힘을 길러주는 운동으로서 1초씩 20회 정도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팔로 짐볼을 앞으로 밀면서 허리와 배 근육을 긴장시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복부 운동. 자, 이번 운동은요. 지민이, 다민이 둘이서 할 수 있는 커플 운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서로 등을 맞대고 섭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앞으로 반보 정도 서게 되죠. 그리고 허리를 틀어서 공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명 트위스트 운동으로서 좌우로 허리와 복부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살 감소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고요. 특히 살을 뺨과 동시에 아이들의 성장점을 자극시켜 키 크는 데 효과가 있는 농구 자세 운동은 일석이조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허리, 다리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 펭귄 동작인데요. 재미와 함께 30분 정도 하게 되면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솔루션 시행 일주일 후 쌍둥이 자매 가족을 만난 곳은 한 실내 배드민턴장인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결 밝아지고 건강해진 아이들 표정인데요. 자, 발. 아빠 성호 씨는 일주일 3-4번의 술자리 대신 쌍둥이 자매를 위해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말 되면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만 보는 각자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없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고 잘 때도 누워서 TV 볼 때도 TV만 쳐다보지 서로 대화를 안 했는데 이제는 TV보다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많아지고 서로 더 웃고 또 서로 더 짜증내고 이런 게 다 같이 어울리니까 훨씬 더 소통이 편해졌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 솔루션까지 진행이 순조로운데요.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아이들의 과다한 급식 습관엔 변화가 생겼을까요? 밥을 더 달라고 하더니 금세 조금 덜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동생 다민이. 언니 지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밥의 양이 크게 줄진 않았지만 일단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속도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된 듯 보이는데요. 어느새 급식 한 그릇을 다 비워버린 쌍둥이 자매입니다. 빨리 먹지. 이렇게 빨리 먹어? 국물까지 알뜰하게 비워낸 다민이. 오늘은 한 번 배식만으로 끝내는 것일까요? 슬쩍 옆 친구 눈치를 보더니 식판을 들고 일어섭니다. 처음 배식 때 덜어낸 밥 한 숟가락에 대한 보상일까요? 두 번째 먹을 때는 밥의 양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뒤질세라 언니 지민이도 두 번째 배식을 위해 밥을 담아가는데요. 엄마의 통제권을 벗어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이컵을 갖고 가서 밥을 이제 종이컵에 담으면 100g 정도거든요. 그럼 쌀밥은 같은 경우에는 90g 100칼로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양을 좀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다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제시된 며칠 후, 이번엔 지민이와 다민이에게 희망적인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건 여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더 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쌍둥이 자매. 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군말 없이 받아갑니다.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내 영양치료사와 약속했던 100g의 밥 양을 재는데요. 꾹꾹 눌러 담긴 하지만 어쨌든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변화임에는 분명합니다. 다 먹으면 어떡해? 응? 100g 딱 곱하기 해서 딱 했어? 그게 딱 100g이었어? 응. 나 진짜 아까 다 했죠. 너 꽉꽉 눌러 담았지. 근데 어떻게 딱 100g이래? 사람이 어떻게 그랬어? 저번에 엄마가 저걸 했는데 내가 딱 맞았어. 덜어 딱 됐어. 그러니까 딱이 100이었잖아. 여기 딱 맞지? 왜요? 100g이 아닌데 얘가 지금 100g이라고 우기고 있네. 이제 서로 긍정적인 감시자 역할까지 합니다. 국도 젓가락을 사용해 건더기 위주로 먹는가 하면 밥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단 조금씩 꾹꾹 씹어 먹으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몰라요. 그걸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밥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민이는 왜 남겼어요? 촬영 기간 동안 다민이가 음식을 남기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언제부턴가 조금 먹더니 횟수도 줄고 양도 줄고 표정이 밝아졌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 먹을 것처럼 밥에 집착하던 아이들. 한 달 만에 밥 양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라의 힘을 먼저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소아비만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쌍둥이 자매도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체육 시간은 즐겁게 놀이를 즐기는 친구들과 달리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겉돌기만 합니다. 제가 뚱뚱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운동회 할 때도 우리 둘이만 들어오면 맨날 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기 싫었어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소아 비만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쌍둥이 자매. 미술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 건강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림을 통해 본 지민이와 다민이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잎사귀나 줄기들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나무가 그래도 울창하고 잎사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욕구라든지 자신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집도 이제 2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창문도 타고 문도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외부하고 소통은 다민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두 아이들 모두 자신감을 키워줄 계기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지민이와 다민이에게는 떨어진 자존감을 높여주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들이 우선시 된다고 봤고, 성공적으로 지금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한 쌍둥이 자매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유산소적 운동을 좀 많이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게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데요.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던 쌍둥이 자매의 달라진 모습, 얼핏 봐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운동을 하는 지민이와 다민이. 운동이 제일 싫다며 거부하던 한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운동이 몸에 익숙해진 모습인데요. 부쩍 가벼워 보이는 몸놀림, 한결 행복해 보이는 표정. 요즘 쌍둥이 자매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기도 조금 괜찮고 배가 무엇보다 들어갔잖아요. 지민이 말대로 정말 살이 빠졌을까요? 최종 점검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줄어. 우선 키와 몸무게를 재보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었을까요? 언니 지민이는 3.1kg 감량 성공. 동생 다민이는 4.1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중에는 저번 주, 이번 주 사이가 변화가 있어요. 살이 계속 빼면 거의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아니 다민이도 우리 지민이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66kg 때. 너희 둘 다 엄청나. 거의 기록 세웠어. 일단 체지방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체중도 지금 4kg, 3kg 줄었는데 저게 어른 따지면 한 달에 거의 한 7, 8kg 정도 뺀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의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자체는 자기가 살을 뺐다는 데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살이 빠진 모습은 솔루션 시작 전과 후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 보이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노력을 이제 50kg 될 때까지 얘들 정상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체중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지. 마지막으로 키 성장과 관계가 깊은 성장판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소아 비만이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성장판이 일찍 다침으로 인해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민이와 다민이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민이는 성장판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키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크겠다. 우리 다민이 보자. 오, 이거 다민이도 성장판이 엄청 열려 있네.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는 160 한 5cm 정도인데 노력하면 170까지 될 수 있어. 알겠지? 살이 빠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과 환한 웃음, 도전을 통한 노력과 성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제일 좋은 건요 환해졌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계속 막 수근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포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지민이의 뜻을 칭찬이라도 하듯 소담스레 한방눈이 내리던 날. 너 발자국이 남아야지. 네, 발자국. 쌍둥이 자매 지민이와 다민이의 발자국이 도전이라는 길 위에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찾아가는 예쁜 아이들. 쌍둥이 자매의 앞날에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길 기대해 봅니다.